자, 방위산업 주식들이 이제 무섭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 그거를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이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권 교체가 되느냐, 정권 유지가 되느냐, 그런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은 특성인 국가 정책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이 물건 이제 무기를 사는 데 있어서 국가가 뭔가 이제 보증을 해줘야 되고, 뭐 국가의 그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게 많이 따라가죠. 그래서 무기 판매할 때 대통령이 뭐 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방위 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도 많이 수출하고 그랬는데, 근데 정권이 이제 교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2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사실 이제 법안을 하나 냈었어요. 방위산업 개정안. 이걸 이제 당론으로서 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무기를 수출하려면 그 국회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수출이 통제되는 거예요. 통제된다는 거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바꿨어요. 지금 전장 기술 환경에 맞춰 가지고 국방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조금 이제 주춤했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실행은 안 된 거죠. 실행이 안 된 거죠. 만약 이 법안대로 해버리면 폴란드에 수출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저기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제 중동하고 중국, 이걸 의식해가지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려는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좀 문제가 됐다가 일단 좀 흐지부지 돼서, 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뭐 또 민주당이 또 이 법안을 또 들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 방위 산업은 뭐 계속 갈 것 같아요. 정부가 뭐 국회가 이런 뭐 발목을 잡는 뭐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또 투자를 또 많이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정권이 유지가 되든 교체가 되든. 뭐 어쨌든 좀, 뭐 사실 2월 달에 이런 법안 낸 것은 뭐 다른 목적들도 좀 있었으니까, 그죠? 예. 정권 교체에 대한 의식, 그런 게 강했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정권을 잡고 보면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걸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세계 무기 시장을 한번 보면은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4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수출 시장은. 한국은 2.2%,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위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무기 수출은 이제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그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무기가 이제 좋은 점은 이제 가성비가 높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 가격의 한 60% 정도 되면서도 성능은 거의 동일하고요. 납기가 굉장히 빨리 납기 하고, 또 우리는 이제 현지 생산을 해주고 또 기술 이전 이런 것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선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탄약이나 통신, 사격, 통제, 미사일 등 다분야 연동 무기 시스템 구축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플랫폼 개념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K2 전차가 들어가면 K2 전차를 가지고 작전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다른 무기도 끼워서 팔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같이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단품 단위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를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그 방어라든지 전쟁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하고 달리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적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뭐 중동 같은 경우는 그 미국하고 이제 전쟁도 했었고 또 이 반미 감정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사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 여론이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중립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동에 대해서 그 건설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잘 한국 무기를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지금 러시아, 중국 무기들의 수입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보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풍산, 또 이 EFT가 또 있고요. 이 회사들의 주가 다 묶은 EFT가 ETF가 있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예요. 나머지 뭐 잔잔한 뭐 코스닥 회사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크게 이제 무시해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이제 대장주들이 한번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조금 빠졌다가 또 다시 반등하고 그러는데요. K9 자주포 장갑차를 수출하고요. 지금까지 수출한 걸 보면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 이런 데서 해서 수출했고요. 상당한 어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급등했죠. 거의 뭐 주가가 1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던 그런 거고요. 수주잔고도 지금 30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이제 천궁이라는 그 미사일이죠. 미사일을 뭐 이라크, 사우디 등에 수출했고요. 현대로템은 K2 전차죠. 그다음에 항공우주는 고등훈련기, 그다음에 헬기. 하나시스템은 여러 가지 그 전자장비, 레이더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탄약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이제 종목들의 어떤 차트들을 한번 우리가 보고 일단 업황은 그렇습니다. 업황 그리고 뭐 분기별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회사에서 공개되는 그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크게 보면 이제 전차, 탱크 그죠? 탱크,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자주포, 장갑차, 뭐 비행기, 훈련기, 헬기, 기타 어떤 전자장비들 되고요. 그 다음에 탄약은 이제 풍산인데 지금 풍산 주가는 좀 많이 내렸죠. 내렸는데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때 반짝했었죠. 반짝했는데 뭐 다른 무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제 전쟁 상태가 좀 소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이제 많이 못 가고 있고 또 이게 이제 탄약 같은 경우는 그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전차만 있으면 뭐 합니까? 전차의 그 포가 이제 작동되려면 탄약이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또 어떤 비축을 해야 됩니다. 몇 년치를 이렇게 비축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풍산이 탄약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우수하거든요. 한국산 탄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지만 뭐 계속 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또 탄약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지금 4월 16일 2시 30분입니다. 오늘 1.95%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를 했어요. 만회를 했고 다시
또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뭐 MACD 역시 여전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영선 아래로 MACD가 떨어졌던 부분이 이 2024년 11월 달에 한번 떨어지고 계속 그때부터 지금 5개월째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봉 보시면요. 10만원대에서 거의 한 78만원에서 8배 정도 이렇게 상승했어요. 불과 한 1년 만에 정말 대박이 터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보시면 오늘 이제 상단 이게 터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구름대가 조금 이게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유상증자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좀 시간 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구름대가 조금 두껍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추세상으로는 전환선도 기준선 돌았기 때문에 계속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요. 하락을 한다 해도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조정 국면만 거치는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좀 낮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증자 가격까지는 떨어지거든요. 그보다 약간 높게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것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죠. 6.2% 지금 상승 중에 있고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상단을 하고 구름대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MACD 자체가 이 영선은 아래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세 전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신용잔고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 녹색 부분이 신용잔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차트 모양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현대로템.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영선 아래를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이 없고 아직까지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아직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기 지금 두꺼운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계속 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거는 좀 조정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볼린저 밴드 폭 자체가 커지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오르면 올랐지 이게 치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거래량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해도.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요. 자,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2.8% 돼 있고요. 이것도 이제 MACD 선이 이제 시그널 선을 이렇게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로 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현대 로템보다 차트 모양이 더 안 좋죠, 그죠?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못했다는 거고요. 밴드 폭 자체가 이렇게 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수렴하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7% 올랐을 때 판 사람들은 잘 팔았겠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구름대도 좀 두꺼워지고 있고요. 또 신용 물량도 만만찮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자, 이것도 이 녹색선이 아직까지 적색선 아래에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완전히 어떤 상승 모드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1.6%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 지금 했던 종목들이 다 추세적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아서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풍산. 자, 이거는 영선 아래로 떨어져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이거고 이 볼린저 밴드 폭도 상당히 크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풍산은 지금 이거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어요. 매수하지 말고 이거는 현재 뭐 관망이죠, 관망. 오히려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거의 밑에까지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내려왔고. 자,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종목들 봤는데, 뭐, 기본적인 추세들은 다 이제 유지는 하고는 있어 보이는데, 워낙 많이 시세를 낸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 치고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오히려 이제 그때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 지금 이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이렇게 그 바닥에서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조금 관망해 보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굳이 뭐 매도를 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 시스템이죠. 예. 요거는 뭐 좀 중형주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완전히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이렇게 돌았죠, 그죠? 왜냐면 녹색선이 빨간색 선을 돌았고 MACD도 시그널 선을 돌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폭도 이렇게 좀 넓어지려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보면. LIG, 넥스원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하고 볼린저 밴드 그 MACD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거 다 빼면은 이거 빼고 한번 보면 뭐 스토캐스틱 스로우 한번 볼까요? 스토캐스틱 스로우를 한번 그죠? 이 75 이상이 되잖아, 그죠? 이게 과열 국면이라고 봐야 돼요. 75 넘으면 과열됐다는 거야.
팔아주라는 거지. LIG 넥스원. 이것도 역시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 전고점에 이렇게 도달해서 쌍봉 비슷하게 만들면 한번 팔아주는 게 맞다는 게 일반 공식이죠. 그다음에 현대로템. 오히려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죠? 현대로템이 전고점인데 올라가도 이 지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열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까지 한번 두고 볼 필요는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예. 오히려 이것도 지금 과열 국면 아니잖아요. 75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고점까지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다. 87,000원까지. 그러면 한 10% 정도 더 이제 상승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돼요.